저기 표 3으로 갈게요. 아래쪽에. 자, 내용 한번 읽어보면 표 3에서 A18, A27 영역에 영역 확인하셨어요? 함수를 이용하여 1, 2, 3의 일련번호, 일련번호라는 표현이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작성하고 그 다음 내용 생략 칼럼 로 함수와 n% 연산상 그래서 로가 행번호 표시, 칼럼이 열번호 표시, 뭐 n% 연산자 데이터 연결.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무슨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응? 행번호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행번호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수가 셀 주소를 적는 방법과 인수 없이 적는 방법,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자동 채우기. 자, 여기까지는 이게 열 행번호를 표시해 준 함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1년 번호,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1, 18, 19, 20짜리에 1, 2, 3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1, 2, 3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런 규칙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 규칙성. 그게 실제 필요합니다. 이거 문제를 푸실 때. 아, 각각의 값에서 17을 빼주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 읽을게요. 3번 끝줄에 B17에서 D17 영역의 함수를 이용하여 7을 8을 9월로 표시하시오. 7을 8, 그러면 어쨌든 7, 8, 9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주어진 함수에 칼럼이나 함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칼럼. 바로 열고 닫고. 엔터. 그러면 여기 현재 값은 2, 3, 4입니다. 자, 여기에 얼마가 돼요? 어떤 규칙이 보이죠? 2, 3, 4가 7, 8, 9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규칙성? 아, 각각의 값에 5를 더하면 7, 8, 9가 되겠구나.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9월을 붙이라고 그랬죠. M% 연산자. 자, 연산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순위 잘 따지셔야 되고요. 지금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플러스 연산자, 산술 연산자 계산 우선순위가 빠릅니다. 그래서 뭐 가로로 굳이 꼭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열려있는 파일, 엑셀 기능 정리, 파일로 가시고, 아, 뭐 요거 나중에 합시다. 일단 가시고요. 자, 브이로그 H고 밑에 있는
자, 브이로그 H부 밑에 있는 요 표를 보시고, 이것도 기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 사장이고요. 배를 손님이 와서, 고객이 와서 배를 200개 샀습니다. 할인율은 얼마쯤 자, 할인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표를 뭐 가게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래서 얼마 자, 고객이 과일을 이만큼 샀거든요. 배를 200개. 그러면 얼마 할인해 줄 겁니까? 12% 정도 할인해 주면 될까요? 200이 아니라 250개 샀다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250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250은 없으니까 요거 정도 할인해 주면 되겠죠? 표정들은 별로 할인해 주고 싶은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네요. 물론 조금이라도 덜 벌고 싶은 건데, 어쨌든 할인해 주겠다고 공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할인해 주는데, 할인을 해주는 할인율이 12% 정도면 뭐 고객이나 사장 입장에서 별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럼 12%는 몇택몇열에 있는 데이터죠. 12%는 몇택몇열, 위치가 몇택몇열에 있는 데이터입니까?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는, 저 답을 다 적었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에 기준점이 도대체 어딜까? 그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 찾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브이로그 H도급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찾았습니까? 여기서 찾은 거 기억나세요? 요 범위 내에서 찾은 거 기억나세요? 찾는다라는 건 항상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거고요. 이 기준점에서 봤을 때 몇 행 몇 년? 2행 3년에 있는 값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2행 3년에 있는, 자, 이게 데이터가 9개가 아니고요.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가 있는 데이터 표거든요. 그러면 2행 3년에 있는 데이터 표시는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가 있습니다.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씁니다. 인덱스. 자, 수식의 셀 선택, 수식의 함수 삽입, 범주 모두 인덱스라는 함수 찾으시고 인덱스 확인. 자, 인덱스 함수라는 녀석은 사용법이 두 가지 형태를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형태를 씁니다. 첫 번째 형태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도 모르고 첫 번째도 모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 형태를 쓰는 게 보통 기본이고요. 자, 첫 번째 목록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의뢰이라는 인수를 어디선가 배웠죠? 아마 라지나 스몰 같은 이런 데서 배웠을 겁니다. 그때 그냥 제가 데이터의 범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금이 되고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할인율 범위. 로우 넘버 여기 2라고 딱 입력을 하는 순간 여기다가 2행이라고 해석합니다. 인덱스 함수가. 자, 입력란에 3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이 녀석은 3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2행 3일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12%를 표시해 준다. 확인. 자, 그러면 자, 혹시 2행과 3일은 누가 찾았죠? 저 위치 값은 누가 찾은 겁니까? 네? 엑셀이요? 아니,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암산해 찾으신 거잖아요, 솔직히. 그럼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 고생을, 암산이라는 고생을 하기 싫어서 우리는 함수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가일배는 몇 번째 있죠? 자,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량이 250은 몇 번째 있죠? 라고 했을 때 못 찾죠? 그러면 일단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아까 이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두 번째라고 일단 판단을 내립시다. 일단은. 왜 그렇게 이 두 번째로 가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러면, 자, 과일부터 볼게요. 배가 몇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로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괴라는 데이터를 알고 계실 거고 위치값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잖아요. 그 상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매치라고 합니다. 매치.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죄송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높이세요. 자, 함수 삽입 매치라는 함수 찾으시고 아마 내일부터는 복습하세요 소리도 이제 안 할 겁니다. 왜냐고요? 뭐 이 정도 하라고 해요. 한 일주일 이제 떠들었잖아요, 제가. 귀에 피날 정도로 복습하라고. 그래도 안 하면 원래 안 하시는 분이니까 뭐 버리고 가야 될 거고요. 뭐 그 이야기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끝까지 뭐 제가 책임지고 가야죠. 자, 하긴. 자, 그러니까 애들처럼 뭐 공부하세요 이런 소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이 과정은 좀 오래 가야 되고 하니까 안 하면 도중 뭐 포기하시면 힘든 불이익도 따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꾸준히 좀 하세요. 그리고 크게 마음 먹고 오신 거잖아요. 자, 룩업 밸류 뭘 찾을 겁니까? 배를 찾을 거죠. 직접 입력. 요 인수는 앞에 V룩업 H룩업에서 나왔던 인수입니다. 룩업 밸류 찾는 값. 자, 룩업 어레이 차절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 같은 데이터의 범위. 그러니까 과일명 범위. 매치 타입은 자,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은 1, 0, 마이너스 1 세 가지 값입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 값이 시험에 다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 0과 1은 방금 V룩업, H룩업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비교시 일치음의 폴스 뭘로 처리한다고요? 과거에 0 숫자 0으로 true는 숫자 1로 처리했다. 그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자 0은 정확히 일치. 그러면 100, 200, 300에서 정확한 200을 찾으러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가일배니까 제로. 네? 문자 비교잖아요. 정확한 값 처리가 있다. 제로. 그래서 세 번째 위치한다. 확인. 예. 자, 그러면 수량 200은 몇 번째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수량 200이 아니라 250은 몇 번째 있다고요? 250을 바꿀게요. 몇 번째 있다고요? 두 번째 있다라고 판단 내리자고 그랬죠, 일단. 그러면 그 두 번째라고 대답해 주는 함수가 누구라고요?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준다. 무슨 함수? 매치 함수. 매치. 자, 이꼴 매치. 바로 이러고 룩업 밸류 250. 콤마. 룩업 레이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 같은 데이터의 수량 범위. 콤마. 비교시 여기도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제가 설명할게요. 비교시 일치 유무 1, 0, 마이너스 자 0은 맞아요. 250을 찾으니까 250이 없으니까 못 찾죠. 그럼 0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1을 써야 될지 마이너스 1을 써야 될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이렇게 합니다. 형태적으로. 값이 비교하는 방향을 봤을 때 값이 점점 커져가네요. 오름차수는 1. 그런데 비교하는 값이 점점 이렇게 작아져 가네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1. 이럴 때는. 그럼 지금은 뭡니까? 값이, 자, 요 데이터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데이터니까 점점 커져가죠. 오름차순 형태죠. 1. 자, 가로 닫고. 자, 엔터는 좀 치시기 전에 잠깐만요. 의미 설명을 잠깐 하고, 우리가 이걸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뭐 첫 번째인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닙니다. 엑셀이 계산할 거예요. 근데 그 엑셀이 계산한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오름차순 형태로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250원 여기쯤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이 어찌됐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냐고요? 자기 자신보다 적은 쪽으로 대답합니다. 250보다 적은 쪽, 200쪽으로 대답해 준다고요. 그게 기준점입니다. 두 번째라고. 근데 우리가 암산하는 거 아닙니다. 엑셀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때는 이제 비교값이 300, 200, 10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250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은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대답해 준 기준이 자기 자신보다 큰 쪽 값으로 대답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이쪽 300으로. 300이 첫 번째 있던 거죠. 1이라고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상에다 틀린데 어찌됐든 0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1이 많이 나왔고 마이너스 1은 어쩌다 한 번.
세 가지 값을 1급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세 가지 값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1. 0은 분명히 아니니까 분명하자.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이 식을 잘못 적었네. 뭐 의적등은 상관없고요. 자, 밑에 인덱스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자, 2와 3이라는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작업을 했을 때 2와 3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요 인수 값으로서. 근데 시트 상에 지금 2와 3이라는 값이 화면에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방금 작성했던 그 결과값이 2와 3이었죠. 배의 위치값, 250의 위치값. 그럼 그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꼴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인덱스.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어레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 할인율 범위 콤마 2라는 값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2라는 값이 어디 있죠? 이 셀에 있죠. B73셀에. 그리고 B73셀을 클릭 딱 하는 순간 이 값을 가져오고 그 이 값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 행으로 해석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콤마. 자, 칼럼 넘버. 자, 3이란 값이 필요하죠. 3이란 값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셀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참조. 가로 닫고 엔터 치는 순간 이 값을 가지고 3값을 가지고 그럼 인덱스 입장에서 그 2를 보고 2행, 3을 보고 3행이라고 위치에 있는 값을 보고 2행, 3행, 3열이라고 해석을 할 거다. 그럼 2행, 3열의 값을 표시해 준다. 12%.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2 값하고 여기 3 값은 어떻게 계산하셨죠? 무슨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셨습니까? 매치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자, 행과 위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보고 하세요, 보고. 인덱스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았어요. 아니요, 엑셀은 어차피 알아야 될 내용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도 엑셀을 좀 다루시다 보면 저하고 실력 차이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치가 있느냐면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하는 경험치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덜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입으로 내뱉는다는 건 머릿속이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남 앞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인덱스 바로 열고 그래서 중얼중얼거리서 그래서 제가 대답을 요구하는 건데 뭐 하시는 그는 뭐 성향 문제니까 그래서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대답을 하세요. 할인율 범위 콤마 횡번호 자 여기에 매치라고 적어도 돼요 그러면 수량 250의 위치값은 수량 범위네. 저기 2였잖아요. 자, 오름차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1, 바로 닫고, 콤마. 3이라는 값은 어떻게? 아까 매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셨죠. 매치. 얘가 몇 번째 있어? 찾는 카페, 콤마. 루거브레이, 과일명분, 콤마. 자, 이번에 문자 비교죠. 그럼 정확히 일치겠죠. 제로. 매치 함수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 가로 닫고 엔터 딱 치는 순간 앞에 있는 매치가 2로 바뀔 거고 뒤에 있는 매치가 3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인덱스 입장에서 2를 보고 2행, 3을 보고 3행이라고 판단을 내리겠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에서 2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달라. 그럼 12%. 화면상에 숫자 200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250으로 제가 지금 다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꼼꼼하지 못해서. 이 파일도 제가 여기 수업 메모에 올려놓을게요. 수정한 내용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관련 예제를 가지고 복습을 합시다, 또. 자, 계산 작업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1급 문제는 내일부터 할게요. 자,
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교재 86페이지. 자, 거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V로그, H로그, 인덱스 함수 이 세 가지 함수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라고요? 기준표라는 게 있어야 되는 함수들이다. 차이점은, 그 기준표에서 찾는 데이터를 수집형, 수평으로 비교해서 데이터를 찾겠다. H로그, 수직으로 비교해서 데이터를 찾겠다. 펜과 열의 방향을 다 고려해서 찾겠다. 인덱스. 그게 차이점이죠. 구분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자면 참고용입니다. 이거 교재에 있는 풀이 방법 아닙니다.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해야 되게 좀 빠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금 배웠던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자 문제에서 여기가 뭐라고요? 자, 내용 파악하셨어요? 자, 내용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매택 매니얼이 자 여기가 출발지 부산이고 또 여기가 도착지로 본다 했어 문제에서 그러면 목포까지 가는데 15,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매택 매니얼에 있는 데이터라고요? 삼행 4일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에? 그러면 삼행 4일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인덱스 자료의 성격이 같은 요금 범위 내에서 매택 삼행 4일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이 앞에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삼행 4일에 있는 값을 표시해 저 3과 4는 누가 찾은 거라고요? 우리들이 암산해서. 그래서 암산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겁니까? 저 산과 사를 찾기 위해서는. 아, 도착지 목포가 몇 번째 있습니까? 출발지 부산이 몇 번째 있습니까? 라고 거기에 물음에 대한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럼 데이터를 알 때 위치값을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데이터를 알 때 위치값을 표시하겠다. 배의 위치값을 표시했어요. 매치. 잠깐만요. 어,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했는데 이거 안 보셨나 보군요. 빨간색. 빨간색 안 보셨군요.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눈치껏.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배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뭐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여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과값 데이터를 표시하겠다. 인덱스 결과값 위치값을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매치. 자, 그러면 결과값 위치값을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매치. 무슨 값? 부산 여기 있으니까 그냥 시트상에 있으니까 참조할게요. 직접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콤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 숨기 같은 출발지 범위, 콤마, 매치 타입은 비교시 일치 유무. 제로 정확히 일치. 오케이. 그러면요. 자, 4라는 값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목표가 몇 번째 있습니까? 무슨 함수? 매치. 자, 목표 있으니까 참조.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승계 같은 도착지 범위,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문자 비교니까 뭐 정확히 일치 제로 가로 닫고 엔터. 우리가 지금 자 15,000이라는 요금 값을 표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3과 4라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의미는 삼행사열이지만 그럼 3, 4라는 값이 지금 현재 시트상에 보이네요. 이렇게. 그럼 저거 활용해도 되겠네요. 이거 15,000 행과 열의 위치 값을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데이터 표시 인덱스 어레이 자료의 성격 같은 요금 범위내. 행번호 3 참조, 상값이 있는 셀 주소 참조, 열번호 4값이 있는 셀 주소 참조, 4값이 있는. 그러면 3행 4열이라고 해서 엔터. 15,000 값을 돌려준다. 자, 이 3과 4는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 거래죠. 방금 우리가 참조했던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자,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위치, 현과 열의 위치를 할 때. 인덱스, 자료의 성격 같은 요금 범위. 콤마, 로우 넘버, 매치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부산이 몇 번째 있습니까? 자료의 성격 같은 출발지 범위에서. 콤마, 문자 비교니까 제로. 콤마, 매치. 목표가 몇 번째 있습니까? 4값은 목표가 몇 번째 있습니까?로 접근한 거죠. 자료의 성격 같은 도착지 범위 내에서 찾겠다. 콤마 매치 타입은 문자 비교니까 제로. 비교 실시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읽었던 문제 속에서 인덱스 매치를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인덱스 H룩업이라는 걸 이용하라 그랬죠. 그 이유는 자, 방금 제가 3과 4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혹시 화면상에 3과 4가 또 다른 위치에 3과 4라는 데이터가 화면에 보이세요? 이거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찾을 건데요? 참조? 틀린 이야기 아니죠. 그냥 직접 참조. 틀린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려면 무슨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H두고. 자, 그럼 부산을 들고 가서 오른 기준표에서 비교해서 뭐 코드값 3을 가져오면 되겠죠. 수평으로 비교. 이해되셨어요, 이제? 오케이. 그러면 뭘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우 넘버 3이죠. 3값, 이 값을 가져오면 되죠. 뭐 직접 참조해도 되겠지만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H2곱을 이용해서 저 값을 가져온다. 찾는 값, 엄마 테이블 레이.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엄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코드 행이 필요하다. 코드 행은 두 번째 행이다. 엄마 비교시 일치 유무. 자, 서울, 청주, 부산, 목포 문자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폴스 정확히 일치일 거. H도 곱이 가져다고 여기까지가 행 로우 인덱스 넘버. 세 번째 열번호 4값을 가져오는데 직접 참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와야 된다. H도. 자, 도착지 목표를 들고 T28셀에 있으니까. 테이블 A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수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코드 행이 필요하다. 코드 행은 두 번째 행이다. 선택한 범위에서. 네 번째 인수 비교시 일치 유무. 자, 비교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자 비교네요. 문자 데이터 비교. 정확히 일치 폴스. H도급에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쓸 것이냐. 실무적인 건 여러분 자유. 시험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정확한 답을 찾는다. 실제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뭐이 방법이 되든 이 방법이 되든 뭐 편하신 방법으로. 그러나 시험은 정해져 있는 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현재 룰이라면 요 방법대로 가야 되겠네요. 자, 찾기 참조 1로 가겠습니다. 찾기 참조 1. 남아있는 이제 함수들이 뭐 1급이 아닌 것도 있고요. 2급 수준에서 난이도가 상에 해당되는 문제, 그다음에 1급 문제들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게 이제 2급 문제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인덱스 매치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4학년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 20년도 하반기가 21년도 상반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아, 표 4번이 아니고 표 3번이 왼쪽 편에 있는 표 3번. 이제 84페이지고요.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다. 남아있는 것들은. 힘들 거란 이야기도 미리 드리고. 자, 준비되셨어요? 자, 거기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제가 안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하셔야 되니까. 문제 읽는 연습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뭐 기본 내용 전해드렸으니까 읽어가시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뭐 기본 함수명은 전달 다 해드렸으니까. 일단 저하고 같이 갑시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인덱스 매치 함수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판매 총액 계산하려면 뭐? 판매량, 문제에서 판매량 곱하기. 자, 내용 파악합니다. 판매량 곱하기.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화면 보시고 하셔도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빨리 진행할 거 아니니까요. 자, 판매량. 여기 있죠? 그럼 여기 참조하면 되죠. 상대 참조. 할인가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근데 이 녀석은 항상 일정한 셀을 가져와야 돼요.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다른 값들을 가져와야 되죠. 가격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판매가도 가격이고 할인가도 가격이잖아요. 가격이라는 자료 성격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입니다. 이게 요 부분 요 6개. 그럼 요거 몇택 몇 열에 있죠? 응? 일행이에요. 큰일 났군요. 행과 열을 아직도 구분을 못하네요. 어떡하시려고 그랬어요? 자료가 나열되어 있는 방향이 행이라니까요. 이게 일행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행이고. 이건 뭐, 아마 1급 준비가 아니라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데, 이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방금 가격이라는 자리 성격이 같은 범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필요한 할인가는 몇 택 몇 열? 이행 1열 값을 가져오든지, 이행 2열 값을 가져오든지, 이행 3열 값을 가져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항상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딱 정해져 있는 값을 가져오겠다. 자, 여기 항상 정해져 있는 매탱 이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똑같은 이행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상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수학에서. 지금처럼 열은 여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것들은 항상 값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 용어로 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수와 상수라는 용어를 왜 쓰는지는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더 생각을
떠올려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판매량 참조. 요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나중에 합시다. 이건 나중에 합시다. 자, 문제는 할인율이잖아. 할인 가격이 할인가. 할인가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준표가 두 개 준비되어 있고 V두고 H두고 아니면 인덱스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아, 실제 이 문제는 인덱스로 나와 있지만 V두고 H두고를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문제 있는 대로 갈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의 행과 열의 위치 값을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인덱스. 뭘 알아야 돼? 아, 자, 그러면 데이터는 뭐? 요렇게 바라볼게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 주관적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여기는 절대 참조. 이해되세요? 판매 총액을 계산하려고 할 모든 세에서 똑같은 가격 범위를 참조할 거다. 자동 채역을 사용하는 동안에 범위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참조. 콤마. 행번호. 몇 행? 할인자 가격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면 할인가가 몇 번째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매치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찾는 값은 할인가. 직접 입력할게요. 엄마. 룩업을 A 찾을 데이터의 범위는 가격 종류 범위가 될 거고요. 엄마.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일치. 바로다. 엄마. 자, 열 번호는 일행이 1열이 될 수도 있고 2열이 될 수도 있고 3열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녀석의 그러면 이거 모르는 값이죠. 변수라 그랬죠. 자, 내가 모르는 이 값은 1, 2, 3들 중에 정해져 있는 값이 없다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값을 정해주는 건 누구죠? 1, 2, 3을 정해주는 건 변수죠. 모르는 값은 뭘로 결정을 봐야 되냐면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 함수식을 작성하기 이전에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죠? 열과 관련해서 MK101이 몇 번째 있습니까? MK102가 몇 번째 있습니까? MK103이 몇 번째 있죠? 그럼 지금 이 함수를 작성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아닌가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열 정보가. 오케이. 그래서 모르는 변수라는 값은 뭐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MK101이 몇 번째 있습니까? 매치. MK102가 몇 번째 있습니까? 매치 함수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원본에 있는 어류 코드 값을 들고 상대 참조, 룩업 A,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어류 코드 범위. 자, 판매 총액을 계산하려고 한 모든 셀에서 똑같은 범위를 참조한다. 콤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절대 참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보세요. 방금 제가 콤마를 찍고 주소를 판단할 시점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원래는 주소 판단은 처음 범위 설정이나 셀 주소 선택했을 때 요 시점에서 원래 주소 판단을 때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근데 이 시점은 지나가 버리거든요. 콤마를 찍고 나중에 작업을 해서 가를 닫고 나중에 식을 수정해야 될 경우가 생겨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범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F4번 키를 눌러야 전체가 이렇게 다 바뀌고요. 안 그러면 커서만 넣으면 한쪽만 바뀝니다. 같은 형태에서 범위 설정해서 이렇게 F4번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수정하실 때.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뭐죠? MK101 문자잖아요. 정확히 매치 함수 가져다 주시고 인덱스 함수 가져다 주시고 엔터. 그럼요. 그리고 자동 치우기 써보시면 제대로 제가 어디서 틀렸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샵 NA 뭐 미리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인덱스 매치 죄송합니다. 다시 V룩업, H룩업, 인덱서 같은 함수는 특징이 기준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함수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기준표에 넘어갑니다. 무조건 넘어갔다가 넘어옵니다. 결과값을 가지고. 그런데 넘어갈 때 범위가 요 위치에 오니까 범위가 어떻죠? 요걸로 바뀌어버렸죠. 그 위치가 아무 데이터가 없잖아요. 비교할 데이터가. 그러니까 헛땅치고 넘어갔죠. 그래서 샵 NA 잘못 NA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세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왜?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자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오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수정하셔야겠네요. 자, FE 요겁니다. 여기도 절대 참조.
범위 설정 수정. 그 수정이 완료가 되면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미리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작업 여기서 끝났죠. 그냥 여기서 엔터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여기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저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굳이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이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불필요한 행동이라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거. 그냥 여기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업이 끝나면. 봐봐요. 그러면, 그래서 자동 치우기 이렇게 써보시면 이제 제대로 하니까 맞아요. 비교해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밑에. 오케이. 그럼 그 앞에다가 뭘 곱해주면 됩니까? 이제 인덱스 함수 앞에다가. 판매량 곱해주면 되죠. 상대 참조 곱하기 인덱스 할인가. 그 계산은 자기네들 알아서 하겠지. 자,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가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작성이 지금 다 되신 거거든요.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 값은 우리가 가져오는 값의 부분이 어디라고요? 할인가가 몇 번째? 2라 그랬잖아요. 그럼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중에 한 개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2행은 항상 정해져 있는 값 맞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2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뭐 우리 교재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생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내가 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뭐 아까 뭐 일행 이열 하는 건 아마 데이터 그 뭐 행과 열에 틀린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뭐 있기는 했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데이터를 요렇게 여기까지를 같은 종류의 데이터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 나는 할인가라는 데이터의 종류로 바라봤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전체 가격이라는 내용에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이만큼 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요. 그럼 이때는 여기가 일행 1열, 일행 2열, 일행 3열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래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 범위를 설정에 따라서 생각이 차이입니다, 이거. 정답은, 이 문제의 정답은 몇 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수업을 이번 주까지 하지만 이후에 뭐 엑셀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들을 하시라고요. 오해 소지가 있거나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잠시만요. 어딘가에 관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날짜 1로 가겠습니다. 어제 95페이지 시트명 날짜 1. 시트명 날짜 1. 죄송합니다. 시트명 날짜 1. 페이지 95페이지 4번. 한 3분 드릴게요. 한 4분 정도 드리죠.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잘 됐어요? 같이 한번 보죠. 자, 일단 원본표에 태어난 요일을 표시해야 되는 게 원본표 해야 되죠. 그러면 요일 구분표 기준표에서 요일 값을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러면 뭐 대형대는 뭘 알아야 됩니까? 구분 값을 알아야 되죠. 그럼 원본의 구분이 뭔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원본에서. 이 구분이 도대체 뭔지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구분 1, 2, 3, 4가 3, 4, 5, 6, 7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남아있는 정보가 뭐 하나가 남아있냐면 어쨌든 이게 뭐 구분이 있었다 그러면 들고 와서 이렇게 비교해서 오일값 가져오면 되죠. 그때 무슨 함수 쓰면 되죠? 비교하는 방향이 아래쪽 수직 방향이니까 브이로그를 쓰면 되겠구나. 일단 판단되셨죠? 그러면 1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1, 2, 3, 4, 9분이라는 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파악을 하신 것 중에 딱 남아있는 정보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위크데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뭐. 이 문제를 풀려면 키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일을 가르쳐주는 함수가,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엑셀 함수는 절대 없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요일의 위치값을 가르쳐주는 함수가 있대요. 그게 위크데이죠. 그러면 이 원본의 요일의 위치값을 알아야 되는데 요일의 위치값은 어떻게 나오죠? 결과값이 1, 2, 3, 4, 5, 6, 7로 나올 거 아니에요. 위치값이 1, 2, 3, 4, 5, 6, 7. 그 1, 2, 3, 4, 5, 6, 7이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형태가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게 위크데이와 관련이 있구나. 저 1, 2, 9분 1, 2, 3, 4, 5, 6, 7이라는 게. 그럼 원본에서 그게 있어야 되겠구나. 위크데이. 바로 이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리얼 넘버 날짜돼 있다. 여기 생년월일이겠죠. 상대참조, 콤마. 1을 써야 됩니까? 2를 써야 됩니까? 1요? 2요? 1 월요일, 2 화요일. 이게 힌트입니다. 7 일요일. 월요일이 첫 번째 위치값 1, 일요일이 일곱 번째 위치값 7인 달력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쉬운 문제 아니죠. 인수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인수를 내가 잘 골라야 되는 힌트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이런 문제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녀석이 직접 문제가 직접 그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 그러면 난이도가 항상 높을 겁니다. 자, 2 바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를 들고 이게 구분값이죠. 그러면 비교하는 방향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이제 절차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보이고 알아 있고 콤마 요일의 위치값 위크데이 콤마 그러면 기준표의 범위 잠시만요. 여기죠. 자, 제가 범위를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화면 기준. 없어요? 있죠. 왜 범위를 위에서부터 밑으로만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까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작업을 제대로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F2 수식 상태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부분 지우세요. 지우세요. 자, 지금부터 지우세요. 자, 제가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방금 범위 설정하는 방법을 키로 선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마우스 자,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요 셀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요. 일단 그건 알고 계시죠? 이메일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그다음 범위 설정하는 건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 Shift 키를 이용한 상태에서 방향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한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마우스 드래그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한 화면을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자, 다시 지울게요. 요거에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L16셀이나 뭐 L16셀 선택하셨죠? 왼쪽 Shift 키와 컨트롤 키 두 개를 동시에 누릅니다.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쪽으로 한번. 그리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맞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빈형을 만날 때까지, 빈열을 만날 때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택합니다. 키를 이용하실 때. 그리고 절대 참조. 콤마 칼럼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몇 번째? 두 번째입니다. 엄마 비교시 일치 의무.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true 쓰면 안 돼? true 써도 됩니다. 자, 일단 시험의 기준은 true를 쓰든 false를 쓰든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원본표에서 기준표에 있는 내용을 다 찾을 수 있죠. false라고 생각하세요. 그 외에 나머지는 true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시험은 그렇게밖에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본은 자 false 써도 다 찾을 수 있는 false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true를 쓰면 되냐 아니냐고. true를 써보세요. 이전 단계 1부터 그 다음 단계 2까지잖아요. 그런데 원본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값은 소수점이 생겨나요? 정수값밖에 생겨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true를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본의 값이 항상 정수값 1, 2, 3, 4, 5, 6, 7이니까. 어느 쪽 써도 되는데 시험의 기준을 그냥 마련해드리면 그냥 다 찾을 수 있으면 폴스라고 생각할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이 함수는 이 내용은 추저 함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교재 밖에 이야기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저런 생각도 다 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 문제 해볼만 하세요. 그럼